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국민 마이크. 오늘은 송현실, 조선미, 민지선 국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달라지는 여성과 육아, 그리고 보육 정책들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자녀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9살하고 10살 두 딸아이가 있어요. 네, 저도 2명인데요. 지금 올해 6학년 또 올해 3학년 딸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살 되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애국자네요. 저는 아이 셋이거든요. 오. 초등학교 2학년 되는 딸, 6살 딸, 그리고 5살 아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들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으시잖아요. 올해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실제로 체감을 하시나요? 올해 바뀐 정책들이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다 관심이 가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교육과 복지가 특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과 후에 맡길 곳이 항상 걱정이고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 시간이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되게 현실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울 때 확실히 느껴지는 건 뭐냐면 첫째 때 이렇게 받았던 그 혜택보다 둘째 키우면서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조금 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 네, 맞아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출산과 양육, 그리고 보육, 교육까지 이미 다 겪으셨잖아요. 가장 현실적으로 좀 필요했던 지원 또는 유용했던 지원들 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는 우선 학교 방과 후가 확대된 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올해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확대된다고 해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행복카드 올해 이제 10만 원 더 늘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돼가지고 출산까지 좀 부담 없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시댁이랑 친정이 둘 다 멀거든요. 그럼 급하게 뭐 주말이라든지 저녁에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든든한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네, 요즘에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뭐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 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실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지 저희가 대표적인 제도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아동수당 보편지급화에 대해서인데, 예전에는 이 소득 하위 90%에게만 이 아동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모든 가정에 지급을 하고, 또 올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의 아동에 한해서도 월 10만 원씩 각각 지급을 합니다. 해당되는 분이 있으시나요? 저는 이제 아동수당 이제 받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수당이랑 아동수당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아기를 처음 낳으면 아무래도 분유값, 비저기값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양육수당이 되게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들어가면 양육수당이 끊기고 대신에 이제 보육료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지원 금액은 더 커졌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체감하기로는 돈이 이제 저한테 안 나오니까 맞아요. 끊긴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동수당을 계속 받으면 아무래도 아이는 뭐 부식비라든지 장난감 비용이라든지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들이 커서 대상은 아니지만 주변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금액으로 학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수당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한 아이 키우는데 뭐 10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그 10억은 정말 샐러리맨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까 말까 하는 숫자인데 그런 부담 때문에 내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무슨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오히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으신 분들에게는 육아수당 같은 거, 뭐 아이수당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닥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별적 복지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나은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이 됐고 또 보너스도 상한됐다고 하는데,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육아 휴직이라든지 네. 쓰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도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덕분에 둘째를 좀 계획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없으면 솔직히 둘째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독박 육아를 했던 저로서는 참 매력적인 혜택인데 솔직히 대기업에서도 많이 권장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과연 그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솔직히 공무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민들에게는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의 혜택이에요. 이런 부분이. 맞아요. 요즘은 육아를 또 아빠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저도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인 사회 분위기가 쓸 수 없는 상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게 안 맞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모든 기업들이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 주선미 기자님 말씀하신 이 영유아 중심으로 시행됐던 공적 돌봄이 이제 초등학생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제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2학년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면 사실 봐줄 사람이 없어요. 학원 뺑뺑이는 약간 제가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제도 굉장히 반갑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가 시행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또 방학 중에 이 초등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계 돌봄센터가 올해 전국적으로 150개가 신설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빨리 신설됐으면 좋겠어요. 150개 신설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과연 청명하게 운영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 모 유치원의 그 비리 사건도 정부 지원금을 개인적인 사적인 곳에 쓰셨잖아요. 근데 이 150개소가 과연 지금 현재 모 기관에서 한 47개소 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도 비리 적발된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다 우리 돈인 거잖아요. 저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자영업자인데 제가 낸 세금이 그렇게 그냥 엉뚱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비용으로 쓰이는 거는 저는 솔직히 반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신설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내실을 좀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먼저 개발을 하신 다음에 솔직히 한 개소 더 증설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한 개소 증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300여 개소의 운영을 먼저 좀 청명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그만한 그렇게 관리해서 절약된 금액이 올바른 곳에 쓰여지는 것만큼 더 큰 혜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눈여겨볼 것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 사는 제 입장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 사실 뭐 하늘의 별 따기다, 네, 복권 맞아요. 당첨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얼른 신설돼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혜택을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새 아파트 되게 선호하잖아요. 네. 근데 500세대 이상 새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가격도 뛸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엔 네. 경제적인 부담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게 이제 부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나온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린이집 나오면 너희 집 사는 집이구나.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출산 후부터는 이제 연년생 모두 보육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저도 이러면 셋째도 낳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네. 출산에 이렇게 조금 기쁨 뜻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두 아이 어린이집 보냈을 때 국공립 보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경제적인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사립 유치원보다.
서울대 보내기보다 경쟁이 더 치열한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국공립 하나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그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국공립의 혜택을 차라리 일반 사립 유치원에도 똑같이 분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굳이 국공립에 이제 열을 올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난임 부부들의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듦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또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나 싶고 이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좀 많이 지원해서 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인데 신청도 간단하더라고요. 보건소에 신청서하고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불편한 게 매번 시술을 할 때마다 신청을 해야 돼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인공수정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결혼 연령도 많이 높아졌으니까 예, 난임 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지원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인상, 그리고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이혼도 좀 많이 하고 한부모 가정이 되게 은근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 키우기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또 저소득층의 이런 지원금의 인상으로 생활에 도움도 되면서 또 이런 금액이 높아질수록 좀 자리부지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저 스스로 삶을 좀 꾸릴 수 있는 독려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이런 다른 식의 지원 정책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게 되는 이 여성 육아, 보육,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점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바람들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송 기자님부터. 저는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여성의 포커스를 맞춰서 끝나는 해결이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정책들을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소득 기준 관계없이 이용하게 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또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선생님들이 좀 힘듦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 한 명당 케어할 수 있는 인원과 또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의 스트레스 해소나 또 그 자기 내공을 또 키울 수 있는 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학년별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면 좀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 시간 같은 경우는 아이 낳은 엄마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남편도 같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육아를 할 수 있게, 분담할 수 있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또 스웨덴처럼 아이가 아플 때 급하게 아동 간병 휴가 같은 거 그런 것도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달라지는 여성과 육아 그리고 보육 정책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바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또 질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